새 장대윤. 그렇게나 자지러지는 노루의 울음소리, 어둠 속에 젖어 퍼지더니 이제 산촌의 밤도 더 깊어갈 수 없어 달개의 울음소리로 트이어 오는가. 첩첩이 쌓인 어둠을 걷어차고 아름다운 꽃밭과 샘솟는 얼굴들로 몸짓, 눈짓, 손짓하는 거리여. 무수한 목숨들의 꿈을 허비다가 쓰러져간 언저리에서 가슴 이어지는 서름과 창백한 불안을 견디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빛나는 여문을 피어 올리기에 한 해, 두 해, 또 몇 해를 흘려보낸 세찬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태양이 쏟아지고 땅이 무너져도 오롯한 힘을 모두어 싱싱하게 살아갈 의젓한 자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전북시인협회에서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며 시문학 발전을 주도하고 계시는 시인님들을 영상에 담아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원래 광주까지 왔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장태윤 시인님을 찾아왔습니다. 장태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전주에 사시다가 광주에 오셨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예,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평생에 시를 많이 쓰셨고, 선생님 시야말로 서정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단촐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의 그 본 모습을 교직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런 모습을 시로 표현해 오셨는데요. 시인이 되겠다고 생각은 언제 처음 하셨는지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시인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모든 생물이 자연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다른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발자국이 못 되면 손바닥 자국이 못 되면 손톱 자국이라도 남겨놓고 싶어서 문학을 했는데요. 왜 그 문학을 했냐면은 그 발자국을 남겨놓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문학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한 200편 정도의 시를 썼었어요. 예. 예. 이미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문학 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학 소년으로서 꾸준히 시에 대해서 경주를 하셨군요. 예.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랄까요? 선생님의 어떤 문학의 특징이라고 하시면요. 물론 시를 쓴다는 것은 건축과 마찬가지로 양옥을 짓냐 한옥을 짓냐에 따라서 그 자재가 다르야 되고, 양옥을 지려면은 세멘트나 벽돌, 철근이 필요하고, 한옥을 지려면은 목재가 필요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 재료를 적소적에 놓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완성해서는 거기에 의지와 인생관, 철학관을 담아가지고 정선적으로 표출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태어난 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자연과 가까이 오면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예. 선생님은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문단사에서도 1세대가 일제강점기에 활동하셨던 분이라면, 선생님은 바로 해방되면서 바로 이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그야말로 원로신데요. 시를 공부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던 시인이 계십니까? 특별히 영향을 받은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문학관 서클이 모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람 선생님이나 김혜감 선생님, 신석정 선생님, 이철준 선생님, 그때 소설 쓴 박상남 선생님이랄지, 또는 김효선 평론하신 분이랄지, 최성열 씨 아동문학가랄지, 이런 분들을 한 분씩 모시고 좋은 말을 듣고 문학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전북대학교 시절인가요? 전북대학교 학생으로 계셨을 때. 예. 1학년 때부터 청도 동인을 조직해갖고 활동할 때.
선생님께서는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도 어떤 신문학에 관심이 많으셨고 또 활동하셨는데 선생님 주로 활동하셨던 동아리가 있다면요. 몇 개라도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동아리가 없었고 예. 대학교 때 입학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문예부장을 했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청도 동인을 10명이 그 조직해서 예. 활동을 했는데 그때 시 쓴 사람이 6이고 예. 소설 쓴 사람이 4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동인 그런 6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 김혜성, 그 황기련, 최만무, 허소라, 김종건, 그 다음에 나 이렇게 6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일찍이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청도라는 동인으로 활동하셨고 예. 대부분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어른들이 몇 분이 이제 먼저 이제 잡고 하셨고 예 그렇게 돼서 우리 전북문단으로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생님 작품 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뭐 한 편을 딱 꼽으신다면요. 뭐 특별히 그 내세울 만한 작품도 없지만 별이 생각납니다. 별. 예. 그 윤현의 고향밤은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 꽃밭이었어라. 은하수며 꼬리별 그 많은 별자리를 바라보며 언제나 저 오리온을 따서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를 만드나 생각했었지. 그러나 팔이 짧아 잡을 수 없고 끌어당길 수도 없다는 현실에 미어지는 한숨을 쉬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밤 공로물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하나 그릇그릇 담아서 하나하나 떠서 그릇그릇 담아서 놓았었지. 수련처럼 뿌리내려 꽃피기를 기다리며 그 시였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외우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장태현 시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시적 개성이나 혹은 어떤 매력이라고 자평을 하신다면요. 시인님의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자연적인 것을 그 노래를 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난해 시를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이 그 읽고 그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 벌써 시집도 12권을 내셨고 오랫동안 시를 써 오셨는데요. 혹시 시 쓸 때 어떤 그 문학적 한계를 느끼셨다든가 또는 그런 위기를 맞은 적도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절필이라고 맞설 때가 있었는데 예. 인문고등학교에서 그 교무주임을 맡다 보니까 그 아침 7시면 출근을 해야 하고 야간 자율학습 지도까지 하면은 10시에 끝나면 11시경에 집에 오니까 언제 시상을 떠오르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시라고 하는 거 문학하는 사람 자체가 귀족적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시상도 떠오르고 구상도 하는데 예.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 사실 동서양의 위대한 시인이나 문학가들을 보면 직업이 있던 사람보다는 직업이 없고 또는 한직에 있고 귀향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 문학적인 어떤 업적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같이 문학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역시 선생님도 그런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었군요. 네. 그렇다면 시인으로서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도 많이 시를 써 오셨지만
또 혹시 준비하고 있는 시집이랄지 아니면 작품 활동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제 이 나이에 몸이 이러니까 그 뭐 별 작품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한 2권 정도 할 수 있는 시지 원고를 그 작품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으셔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 몸은 버렸을 망정 목 위에는 정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문학이 아니야. 그래서 정신 있는 한 생각난 대로 시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어떤 문인이나 시인들은 평생을 시 활동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손을 놓을 때까지 시 작품을 쓰실 텐데 요즘 작품을 그러면 손이 불편하시면 어떻게 수기로는 못 쓰시고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이 나면은 그 구상을 해가지고 그 휠체어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기 한자씩은 그 누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참 생각도 모으시고 시 한자 한자도 소중하게 시 작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시를 써 오셨고 또 선생님 나름대로 어떤 시 정리가 되셨는데 혹시 요즘의 독자들에게 선생님의 이제 후배나 이런 분한테 남기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 시인으로서 말석에 있는 사람이 그 독자나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뭐지 있을 거면은 시인은 후배들에게 걸고 싶은 말은 IQ가 초등학교 때 우등상은 탈 수 있는 IQ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타고난 소질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삼박자가 마지막만 발전이 있지 거기서 한 가지만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께서는 그 점 유의해서 그저 서술적으로 늘어놓는다고 해서 시가 아니니까 그 다듬고 또 다듬어서 발표할 때까지 계속 눈을 떼지 말고 그 원고에 대해서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시인 작품을 이해 못하는 그러한 작품도 있지만 시는 어디까지나 상징점이 있고 또 압축적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읽으면은 그 시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접근해서 읽어줬으면 합니다. 예. 선생님은 이제 시를 써오시면서 그동안 쭉 서정시를 많이 써오셨고 또 요즘에는 세태가 변한 만큼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시적 뉘앙스나 장르나 이런 서술 방식이 많이 다른데 그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혹시 한 말씀 당부해 주신다면요. 예. 그래요. 후배들께서 각자 그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달을 보고도 이성적으로 보면 그 차게 보이고 정적으로 보면 꽃과 같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업가가 보면은 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이 보면은 볼로 봐서 넓은 그 하늘의 운동장을 달리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특징을 살려서 잘 그 알맞는 그릇에 잘 담아 적당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그 허리 아래로 특히 이제 불편하셔서 걷는데 많이 불편하시고 전주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광주로 오신 지 한 2년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아직도 이제 글을 쓰시고 생각을 모으시는데 요즘에 쓰시는 어떤 종류나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요새 쓰는 작품은 내가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과거 그 추억이나 예. 그다음에 현재 이 상태에서 보이고 느끼고 하는 그런 적은 범위뿐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문구목으로 밖에 보는 식으로 그런 보잘것없는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전북 시인협회에서 선생님을 기르고자 이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 전북 시인협회 후배들한테 한 말씀 당부를 해 주시냐면요.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노력하여서 한 편이라도 독자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생 동안 한 편만 독자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것도 성공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또 발표할 때까지 계속 한 번 쓰고 그냥 덮어놓지 말고 다시 읽어서 연도 앞뒤로 한번 바꿔도 보고 중복된 그 말이 있으면 그걸 바꾸고 또 한 년에 같은 조사라도 3개 정도가 들게 돼 있으면 빼버리고 또 같은 시에서도 같은 말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 중복되었으면 다른 말로 뜻이 같은 말로 바꾸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전문은 없는 이런 말이지만 참고했으면 합니다. 예. 장태영 선생님은 일찍이 전북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시 동인 활동을 하면서 전북 시단에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선생님 건강함을 이제 활력을 하셨고, 그래서 산악 활동도 많이 하셨고, 나누는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교육자로서 전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말년에 들어서 이제 광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술을 맞아서 저희가 선생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태영 선생님과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후배들한테. 전북 시인협회 회원 여러분,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건필하셔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그러지 못하면 행사에 참여해서 인사라도 드려야 할 텐데 몸이 불편해서 그러지 못하고 고향 마을 대신한 것을 장태윤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늙어도 엄마 그립듯 장태윤 시인님과의 고향이 그리워진다. 나를 낳고 길러 이 세상에 존재케 한 고향. 뒷동산과 서당가끔 사이 옹기종기 100여 대촌 염제 마을. 철없이 헤집고 다니던 산과 들. 아련히 떠오르는 다정한 사람들. 양바목골, 복심이골 합수하여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노랑물 소리. 맑은 기운 푸른 생기 실어와 일으키는 풋풋한 삶. 별들이 내려와 조잘거리고 새들의 노래 자욱한 곳.
세상 다른 곳 좋다 한들 그대만 하겠는가. 시도 때도 없이 추슬러 간절한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 아무리 가난하여 힘들게 살았어도 달콤했던 어린 날 그 시절. 움츠려